네, 앞서 NC소프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다음 달 11월 16일부터 개최될 지스타 2023이 게임주의 기대들을 한껏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나 3,250개의 부스가 마련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서 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참여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NC소프트가 8년 만에 시연 부스를 또 이렇게 참가한다라는 소식을 알렸고요. 그리고 참가 기업 중 하나인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오늘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의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무엇보다 2년간 준비했던 다수의 프로젝트 그 출시가 임박했다라며 목표 주가를 7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나 글로벌 캐주얼 수요 증가, 수요단의 증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완화되며 오늘 개장 직후에 그래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일제히다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크래프톤 2.75% 상승하고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 2.17%, W게임즈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펄어비스 컴투스가 투자 심리 완화에 소폭이지만 그래도 강보합세로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21년 12월 정말 산타가 바구니에 이 게임주만 가득해서 들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웠던 게임주. 그 이후로 바닥권을 짚었기에 이러한 지스타의 모멘텀이 게임주의 상승을 좀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구스님들 앞으로의 게임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오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부 우리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종목토론방 또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합니다. 나를 게임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게임주 투자를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게 좀 하늘이시여 도와달라 이거예요. 손 매수 못하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하는 시장에서 게임주가 이렇게 슬슬 움직이는 건 이거 뭐 이슈 있기 때문인가요? 네, 모멘텀도 있기 때문이고요. 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환경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종이 결국은 좋아지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신작 게임 발표만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이끌어왔던 소위 과금 모델로 인해서 돈 버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뭔가 다른 돌파구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 돌파구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는데 일단 네이버의 네이버가 죄송합니다.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네. 100만 장을 팔았다는 거죠. 물론 그쵸? 예상 뭐 200만 장 했지만 그거보다 작았으니까 의미 없다? 아니죠. 100만 장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콘솔 게임에서는 그동안 의미 있는 어떤 숫자를 기록한 적이 없죠. 그런데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콘솔 게임들이 뭔가 반응을 시작했다라는 거 의미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팔 때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나라 PC 모바일 게임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도, 경쟁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넷플릭스가 게임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얼마만큼 게임을 확보할지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낮은 사양의 게임들 사다가 의미 있는 게임들도 하나둘씩 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 업계 쪽에서 게임을 누군가 사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른 쪽에서도 이런 게임들을 사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양한 게임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게임 개발사의 어떤 기회가 오진 않을지라는 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 게임이 이렇게 안 되다 보면 네. 업계 재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계 재편을 하게 되면 누가 우위일까? 답은 나와 있죠. 현금을 여전히 들고 있는, 네. 현금이 충분히 있는 회사들의 우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게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스타 모멘텀, 그다음에 뭔가 팔 수 있는 판로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업계가 아마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현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3N을 지금부터는 사진 않더라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한번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뭔가 봐요? 사진 말고 그냥 잘 가나 이렇게 봐요? 일단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둬야 이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내가 내 눈에 계속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뭐 담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김종효 고수도 그렇고 세 분은 NC소프트를 또 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일단 게임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보면은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김민기 고수, 증권가에서도 종목별,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좀 호평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예, 뭐 최근에 판교 분위기가 원래는 이제 3N이라고 넥슨, 뭐 넷마블, NC소프트 이렇게 3N으로 불렸는데요. 네. 최근엔 좀 넥슨 원탑, 그래서 원N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N들은 아니다. 다른 애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실적적으로 좀 보면은 올해 3분기 좀 주요 게임사 10개 중에 7개가 약간 영업이익이 줄거나 좀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 실제 NC소프트도 지금 아직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영업이익은 거의 한 80%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금 위주의 그런 정책들이 조금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좀 게임이 좀 시들해졌고 네. 그리고 뭐 트랙스터 M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불소가 좀 신작이 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넷마블도 거의 7분기 연속 지금 적자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시네탑이나 세븐나이츠가 조금 적자 규모를 좀 줄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넥슨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넥슨이 잘 된 이유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나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피파 온라인 4가 이제 6개 분기 연속 실적을 좀 경신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흥행을 이어가는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좀 중소 중견 게임사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 2K로 불리는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이 그 3N의 아성을 좀 따라잡지 못하는 좀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좀 실적이 좀 기대에 미치라서 목표 주가가 한 42,000원에서 34,000원 정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위메이드, W 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좀 전망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예, 그나마 좀 네오위즈가 좀 피해 게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뭐 작년 동기 대비 800% 오른 485억 원으로 좀 기록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좋아지지는 않죠. 확 좋아지진 않은데 작년에도 보면은 이맘때쯤 10월 말 11월 초에 그 지스타의 모멘텀이 좀 게임주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그냥 단발적인 이슈로 게임주를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정말 게임주 제가 지금 주가 차트 다 보니까 뭐 그런 기업들이 참 많긴 하지만 정말 바닥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핵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핵 뚫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많죠. 제가 일단 게임주는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일단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3N 얘기하셨어요. 3N인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들 IP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고요. 개발은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신작이라고 줄줄이 나와 있는 게 본인들 IP가 하나도 없어요. 있었던 본인들 IP 세븐나이츠 망했어요.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세븐나이츠 가지고 무료 뽑기 뿌리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몰라요. 그게 좀 망했어요? 실적이 좋다고는 해요. 좋은데 그게 중국산 게임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본인들만의 특색이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의 IP를 망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니지로 본인들의 우물을 스스로 팠어요. 무덤을 파고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서야 바뀐답니다. 우리가 NC 문양 사태라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게 터지고 난 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가 괜찮다 하다가 실적 박살 나니까 이제 와서 바뀐대요. 늦었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N 하나 있습니다. 넥슨 있죠. 넥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던파가 돈을 잘 법니다. 피파가 돈을 잘 법니다. 근데 걔네들 일본에 상장돼 있는 넥슨 지주사 밑에 있는 실적이에요. 넥슨 게임즈 실적 아닙니다. 넥슨 게임즈는 블루 아카이브가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든 실적으로 바라보든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대장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할 맛이 안 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있죠. 가장 많은 게이머를 보유하고 있고 로스트아크라고 정말 대작이 있습니다.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임사들이 주식시장에서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를 못 찾는다라는 점에서 게임주에 대한 매력도가 너무 떨어지고 심지어는 얘네들 아시아 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성공하는 기업이 누가 있냐? 최근에 피해거지. 어떻게 보면은 스팀에 판매를 하면서 글로벌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에 그런 비슷한 글로벌 게임사가 누가 있냐 그러면은 펄어비스랑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크래프톤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배그 원툴이죠. 다른 게임들은 모두 다 망했어요. 네. 어찌 보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펄어비스는 실적이 안 좋아요. 검은 사막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게임주에 대해서 그저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투자를 할 만한 포인트를 못 찾는다. 아이디어가 그러네요. 없다라는 게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이슈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주워 먹을 거 없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안 좋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나마 저는 희망의 끈을 그래도 놓지 않겠습니다. 뭐 중국 판호 관련된 이슈도 궁금하고요. 내년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웹보드 게임 시장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가 게임에 굉장한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는 또 기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떨까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김민기 고수에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볼 게 있습니다.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다음 달에 열리는 G스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롤드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규모의 차와 흥행도는 어떠합니까? 롤드컵 규모에 대해서 최근에 뭐 올림픽에도 좀 나오고 이러면서 커지고 있는데 네. 흥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그 흥행 분위기가 네. 그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네. 보니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군요. 예, 그런 예. 상황이고 네네. 좀 그 흥행과 뭐 또 약간의 그 게임에 좀 괴리감도 좀 있는 것 제가 같고. 지난 시간에 롤드컵이 10월 10일에 개막을 했고 여기에 이제 주제가를 부른 게 이제 그 저기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 누구였죠? 10대 아이돌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뉴진스? 맞습니다. 아, 네. 뉴진스가 주제가를 큰일 날 불렀- 뻔했습니다. 뉴진스. 네. 주제가를 불렀다고 했는데 네. 11월 중순까지 이제 롤드컵이 열리면서 게임주들이 하나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규모적인 측면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우리 앵커가 얘기한 대로 지금 판호 관련해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호에 대해서 중국이 규제하고 규제를 풀고 한 시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2017년 사드 발현될 때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2020년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때 코로나 환경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난해 연말에 또 규제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네. 중국이 지난 연말에 규제를 했던 것은 중국 자국의 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던 거고요. 중국의 게임 산업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경쟁력이 충분하게 우리나라 국가의 게임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판호를 완화시켰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두 번째로 웹보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출퇴근길에 이제 국회의사당을 이제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청회, 포럼 뭐 등등등 이제 그 플랜카드 많이 걸려 있어요. 네. 게임 관련 공청회 포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래 그럼 규제를 뭐가 좀 완화시켜달라는 추가하려고. 기업의 요청들이겠죠. 아. 그런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서 네.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웹보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흔히 잘 알듯이 뭐 바둑, 포커, 고스톱 이런 게임들 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뭐 이 현금 결제 부분을 좀 상향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완화가 될 때는 역시 국내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웹보드 게임사들은 주가의 어떤 상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서의 메시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NHN 같은 종목들이 웹보드 게임 시장에서의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웹보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실현될 때 네.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의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게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메타버스가 결합돼야 됩니다. 메타버스. 네. 그 얘기 하려면 저희가 또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주 만약에 다음 주에도 오르면 저희가 그 주제 다시 가지고 와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여러분, 그게 돈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뭐 살만한 종목들, 이 종목 말고도 저가 매수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김대준 고수의 의견. 바닥 탈출 시그널이 있긴 한데 추세 전환은 아직이다. 김종효 고수는 3N 중심의 관심이 필요하다. 김민기 고수, 3N 시대에서 1N 시대로. 테이버 고수는 신작에 움직이는 테마주, 이제는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줘야 한다라고 의견 내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